당뇨는 혈관 속 시한폭탄과도 같은 무서운 살인마입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홍덕입니다. 45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들이 진료실을 찾아왔고 그중 상당수가 평소 식습관 때문에 건강을 망친 경우였습니다. 오늘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식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뇨는 물론이고 심장병, 뇌졸중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뇨로 여러분의 눈과 다리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분들에게도 공유를 해주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최악의 식습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아침을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아침을 거르는 것이 당뇨를 더욱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걸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점심과 저녁에 폭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 환자 중 72세 김순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며 늘 걸으셨는데 점심과 저녁엔 반찬을 잔뜩 드시곤 했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더부룩하지 않아서 좋고 대신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혈당 수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점심과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크게 오르락내리락하며 당뇨합병증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챙겨 드시자 혈당이 훨씬 안정되었고 몸 상태도 점차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2019년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른 사람들이 당뇨, 발병 위험이 더 높았으며 이미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아침을 거르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공복 혈당을 높여 당뇨합병증 위험을 키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신체 대사가 젊은 시절보다 느려져 있기 때문에 공복 상태가 길어질수록 혈당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독일 미넨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를 거른 사람들이 하루 종일 혈당 스파이크, 급격한 혈당 상승 현상을 경험할 확률이 37%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5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면 점심과 저녁에 보상 심리로 인해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당 변동이 심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당뇨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을 건강하게 챙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백질을 꼭 포함하세요. 삶은 계란, 두부, 닭가슴살, 견과류 등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현미밥, 귀리, 통밀빵, 채소 등을 아침에 섭취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가볍게라도 꼭 챙겨 드세요. 아침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소량이라도 먹는 것이 중요한데 바나나 1개, 요거트 1컵, 견과류 한 줌이라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당 함량이 높은 음식은 피하세요. 빵이나 시리얼처럼 당이 많이 포함된 가공식품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대신 통곡물과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혈당 조절에 중요합니다. 특히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아침은 우리 몸의 혈당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식사입니다. 작은 죽 한 그릇, 계란 한 개라도 꼭 챙겨 드세요. 당뇨 예방과 혈당 조절의 첫걸음은 바로 건강한 아침 식사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짜게 먹는 습관. 싱거우면 맛이 없어 라고 하시나요? 하지만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소금 섭취가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혈당이 쉽게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트륨 섭취가 당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고나트륨 식단을 유지한 실험군은 저나트륨 식단을 유지한 실험군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짠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혈당이 쉽게 오르고 당뇨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70대 박영수 할아버지는 국, 찌개를 꼭 간이 강하게 해서 드셨습니다. 이게 있어야 밥이 넘어가지라며 소금과 간장을 넉넉히 넣으셨죠. 하루에 먹는 나트륨 양을 확인해 보니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의 3배가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셨지만 점점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혈압까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결국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당뇨합병증으로 투석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 74세 김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당뇨를 오래 알아오셨지만 큰 문제 없이 생활하셨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발이 자주 붓고 저릿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발끝이 얼얼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이미 발가락 감각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바로 짠 음식이었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이 지속되면서 신장이 손상되고 말초 신경까지 영향을 받아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빠르게 진행된 것이죠.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괴사로 이어져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김씨 할머니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국물은 거의 먹지 않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며 싱겁게 드시기 시작했죠. 몇 달이 지나자 혈압이 내려가고 발의 감각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혈압뿐만 아니라 신장과 말초 신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짜게 먹으면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관에 정체되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신장이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 손상됩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혈관이 수축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결국 손끝, 발끝부터 감각이 둔해지면서 신경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물 섭취를 줄이세요. 국,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을 다 마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물 음식을 먹을 때 아깝다고 국물 모두 마시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소시지, 햄, 라면, 김치 등 가공식품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 요리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천천히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갑자기 싱겁게 먹으려 하면 맛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주만 지나면 입맛이 변하면서 싱거운 음식에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허브 바질, 로즈마리, 마늘, 양파, 생강, 식초, 레몬즙 등을 사용하여 음식의 맛을 살리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될 수 있으면 음식 먹을 때 소금이나 간장 찍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탁 위에 항상 소금이나 간장을 두고 있다면 이것을 치우는 것도 좋습니다.
저나트륨 소금을 활용하세요. 나트륨 함량이 낮은 대체 소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을 싱겁게 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혈압과 심장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싱겁게 건강하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짜게 먹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야말로 당뇨와 합병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이 나이에 단 거라도 먹어야 삶의 낙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영상을 보면서 난데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단 음식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식습관 중 하나입니다. 설탕, 꿀, 시럽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췌장을 혹사시켜 결국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당장 눈에 띄는 증상이 없더라도 오랜 시간 누적되면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이 왜 위험할까요?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고 췌장은 급하게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이 점점 지쳐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가 악화되며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제가 봐오던 75세 이정숙 할머니는 오랫동안 단 음식을 즐기셨습니다. 떡과 빵을 간식으로 드시고 커피에도 항상 설탕을 듬뿍 넣어 마셨죠.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시력이 흐려지고 손끝이 저린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면 눈의 혈관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을 위험이 커지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 중 30% 이상이 이 질환을 겪고 있으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도 치료가 늦어졌다면 실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단 음식을 완전히 끊고 건강한 식단으로 바꾼 후에야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단 음식은 겉으로 보기에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혈당을 크게 올려 몸 곳곳에 악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50기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 발병 위험이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떡, 빵, 케이크 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과자, 초콜릿 설탕과 지방이 함께 포함되어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단 음료, 탄산음료, 가당 커피, 과일, 주스 설탕이 액체 형태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설탕, 꿀, 시럽이 들어간 음식 단순당이 많아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단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제된 설탕을 피하고 자연식품에서 단맛을 찾으세요. 설탕 대신 과일, 견과류, 고구마 등을 활용하면 건강한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 사과 같은 과일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단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 양념을 할 때는 설탕 대신 사과, 배, 파인애플, 키위 등 과일로 단맛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일의 단맛 성분인 과당도 혈당을 올리지만 설탕보다는 흡수가 더디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볶음 요리는 양파로 단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양파는 단맛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로 양파를 갈색이 될 때까지 볶으면 단맛이 풍부해집니다. 볶음 요리를 할 때나 국물을 낼 때는 양파를 이용하면 다른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단맛을 낼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부터 양파를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과자, 빵, 소스류에는 숨은 설탕이 많습니다. 가급적 직접 조리해서 먹고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식품 라벨에 표시된 당류는
다양한 이름으로 숨겨져 있어요. 이 별칭들을 알아두면 당류 섭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시럽류 대표 명칭으로는 아가베 시럽,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있는데요. 과당 비율이 높아 혈당 급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류의 대표 명칭으로는 덱스트로스, 과당, 유당이 있는데요. 천연당처럼 보이지만 첨가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가당 표시가 있다고 해서 설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원재료에 당류가 포함될 수 있어요. 과일 농축액도 첨가당으로 분류되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사과, 농축액이요. 가공식품 대신 추천하는 음식으로는 채소 위주의 식단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접시의 반은 채소, 나머지 반은 단백질과 탄수화물로 나누어 구성합니다. 식사 순서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섭취합니다. 단 음식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천천히 줄이세요. 처음부터 완전히 끊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에 넣는 설탕 양을 점점 줄이는 식으로 조절하세요.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세요. 단 음식을 줄이면서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혈당 변동이 줄어듭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콩류, 닭고기, 달걀, 해산물 생선, 오징어, 문어, 코티지, 치즈 등이 있습니다. 달콤한 음식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결국 당뇨를 악화시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단 음식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피해야 할 습관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숨은 설탕이 많은 가공식품 섭취 습관입니다. 설탕을 따로 먹진 않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먹는 가공식품에는 숨은 설탕이 가득 숨어 있습니다. 직접 설탕을 넣지 않더라도 가공된 음식 속에서 알게 모르게 당을 과다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숨은 설탕이 혈당을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올려서 췌장을 망가뜨리고 당뇨를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68세 이대식 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도 비교적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단 음식을 피하려고 일부러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았고 간식도 거의 먹지 않았죠.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매일 먹던 식빵, 햄, 시리얼, 그리고 건강식이라고 믿고 마셨던 저지방 요거트 속에 엄청난 양의 숨은 설탕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피로감이 몰려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손발도 자주 저리고 가끔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까지 나타났죠. 결국 저를 찾아오셨고 검진 결과 그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 단 음식을 많이 드셨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분석해보니 그가 매일 먹던 식품 속에 엄청난 양의 숨은 설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식빵 한 장에 45억, 시리얼 한 그릇에 1015억, 저지방 요거트 한 개에 20 이상의 설탕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대식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매일 4050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식습관을 철저히 바꾸고 나서야 피로감과 저림 증상이 줄어들었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공식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설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맛이 강하지 않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감칠맛을 높이거나 보존성을 늘리기 위해 설탕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죠. 빵, 시리얼, 크래커 아침에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곡물 시리얼이나 토스트 한 장에도 상당한 양의 설탕이 포함됩니다. 햄, 소시지, 육가공품 고기 제품에도 감칠맛을 위해 설탕이 첨가됩니다. 저지방 제품 요거트, 드레싱, 음료수, 지방을 줄이면서 맛을 보충하기 위해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소스류 케첩, 마요네즈,
바비큐 소스, 음식의 감칠맛을 위에 당이 들어가므로 무심코 소스를 곁들여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뇨, 발병 위험이 5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가공식품을 주식처럼 섭취하는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에서도 초가공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 발병률이 44%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식품이 혈당을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올려 췌장을 지치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숨은 설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공식품을 먹기 전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영양 성분표에서 당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탕, 액상과당, 메가당, 시럽 등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점, 가급적 직접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가공된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 단백질, 통곡물을 활용한 자연식을 추천합니다. 저지방 제품을 피하고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을 선택하세요. 저지방 요거트, 저지방 우유 등은 오히려 설탕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됩니다. 4점, 소스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케첩, 바비큐 소스, 샐러드 드레싱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스를 직접 만들거나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활용해 간단히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탕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단맛을 주셔도 됩니다. 가공식품 속 숨은 설탕은 당뇨 환자에게 조용한 적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음식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혈당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췌장을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지금부터라도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한 한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세요. 당뇨 관리의 핵심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설탕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반드시 피해야 할 마지막 습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밤이 돼도 잠이 오지 않고 배가 고프면 야식이 땡기지는 않으실까요? 밤늦게 먹는 음식은 당뇨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습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밤에 먹은 음식이 몸에 축적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70대 이상에서는 야식이 쉽게 지방으로 변하고 아침까지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 식사를 즐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밤늦게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5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밤에 음식을 먹는 것이 신체의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고 인슐린의 민감도를 떨어뜨린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밤늦게 먹은 음식이 지방으로 쉽게 축적되어 아침에 혈당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김혜자 할머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밤 10시 이후에 주로 과일이나 빵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평소에 아침 혈당이 항상 높았고 체중도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김 할머니는 야식을 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식을 끊은 후 아침 혈당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김 할머니의 경험처럼 밤늦게 먹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당뇨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늦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은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병 전문가들은 야식을 끊을 경우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야식을 먹지 않으면
아침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을 줄이고 결국 당뇨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야식이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밤에 섭취한 음식이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만약 하루 종일 활동을 했던 신체가 밤에 휴식을 취하는 동안 음식을 섭취하면 그 음식이 체지방으로 전환되기 쉽고 결과적으로 혈당을 높여 당뇨병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야식을 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단순히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야식을 자주 먹는 습관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늦은 저녁이나 야식이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도는 하루 중 시간에 따라 변동하며 아침과 오후에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저녁부터 밤 시간대에는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같은 양의 음식을 낮에 먹는 것보다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저녁과 밤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도 혈당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슐린의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병 예방을 위한 간단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은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식후 운동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벼운 걷기나 운동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을 소화하면서 혈당이 급증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인슐린의 효율적인 작용을 촉진시킵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보다는 편안하게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가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도 당뇨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혈당 수치를 체크하고 당뇨병 위험 요소를 점검함으로써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당뇨병을 예방하고 더 심각한 합병증을 막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건강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가나 명상, 심호흡 같은 방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건강한 습관 하나가 10년을 젊게 20년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습관을 실천하고 건강을 지켜서 앞으로도 웃는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건강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